맨유가 지난 갈라타사라이전에서 3대3으로 비길 때 오나나가 연속적으로 결정적인 실책을 하면서 맨유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나나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콜스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3골 모두 오나나 때문에 먹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경기다, 계속해서 끔찍한 실수가 나왔었고 지금 오나나가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특히나 두 번째 골을 실점할 때 오른팔로 펀칭을 날렸을 때 약한 펀칭이 되면서 실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오나나가 지금 맨유를 불안하게 만들고 수비진을 불안하게 만들고 팀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선방을 어렵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세 번째 골도 니어포스트로 슈팅이 왔을 때 오나나가 니어포스트를 막지 않았는데 이것도 니어포스트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경기 오나나의 위치 선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특히나 3골 모두 오나나 때문에 먹혔기 때문에 오나나의 활약이 너무나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유 팬들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맨유 팬의 반응을 모아놓은 이야기들을 보면 오나나는 다음 경기 뉴캐슬전에서 벤치에 앉아야 한다. 만약에 오나나가 또다시 선발로 나온다면 테나흐 감독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오나나는 올해 챔피언스리그 탈락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오나나가 지난 시즌 데헤아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데헤아보다 슈팅을 세이브하는 것은 더 부족하다. 그러니까 오나나는 선방을 못하는 데헤아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최악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헤아가 발밑이 좋지 않은 대신에 선방 능력은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일컬어졌던 선수인데 데헤아에서 선방 능력을 뺀 선수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오나나가 이번 시즌에 얼마나 선방도 못하고, 그리고 오나나가 발밑이 좋아서 영입을 한 건데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맨유가 지난 시즌에 비해 어마무시하게 달라졌느냐 라고 했을 때는 피부로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데헤아와 오나나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데헤아는 유효슈팅을 선방한 선방률이 71.1%였고요 클린시트 경기를 44.7% 했습니다. 그런데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선방률은 78.8%, 데헤아보다 높은 상태인데 클린시트 경기는 38.5%, 데헤아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나나 골키퍼가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클린시트 경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무실점을 한 경기가 적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33골을 내줬는데 이것은 개막을 한 이후에 20번째 경기에서 1962-63 시즌 43골을 내준 기록 이후에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한 기록이다. 단순하게 기록만 봐도 지금 맨유가 실점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오나나가 클린시트를 하는 경기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수비진의 불안도 있겠지만 오나나 골키퍼의 플레이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살펴보면 오나나 골키퍼가 이번 시즌에 90분당 38.5개의 패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패스 성공률은 76%입니다. 데헤아 골키퍼는 지난 시즌에 32.1개의 패스를 90분 동안 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71.1%거든요. 물론 패스 횟수나 패스 성공률에서 오나나가 앞서 있긴 하지만 이 기록이 사실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일단 표면적인 수치로는 그렇게 느껴지질 않죠. 그리고 오나나 골키퍼가 최근에 패스를 할 때도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짧게 패스를 주다가 위험을 초래하는 경기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데헤아보다는 발밑이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오나나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패스를 못 받아주거나 테나흐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가져가는 패턴 플레이를 잘 만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나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나나가 팀에 기여하는 바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나나 자체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나나가 수비라인 사이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더가 내려오지 않고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맨유가 전방의 선수 숫자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오나나의 킥력 자체는 매우 좋기 때문에 맨유가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래시포드와 안토니, 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좌우로 분산이 되면 오나나가 좌우 측면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면서 측면 공간을 노릴 때도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오나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좌우 측면으로 넓게 패스를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래시포드에게 연결이 되면서
레시포드가 볼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서 수비가 레시포드를 따라서 끌려 나올 때 레시포드가 수비 공간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맨유가 단 한 번의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오나나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린델로프가 앞에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오나나가 앞으로 올라가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린델로프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한 칸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린델로프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린델로프를 따라서 약간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나나가 볼을 끌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앞쪽에 린델로프가 올라가게 되면 맨유는 조금 더 앞선 라인에 많은 선수를 배치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나나가 분명히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는 데헤아보다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오나나의 문제는 선방 능력에 있어서 스콜스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쉬운 장면을 어렵게 만들면서 선방을 하고 그리고 쉬운 장면에서 어이없게 실점하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오나나의 실수가 임팩트가 큰 상황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오나나가 선방을 할 때 미리 예측하고 뛰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오나나 골키퍼가 지에으가 프리킥을 할 때 니어 포스트로 감아 때리는 줄 알고 지에으가 슈팅도 하기 전에 본인의 왼쪽으로 스텝을 밟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에으가 반대편 포스트로 슈팅을 했을 때 오나나가 이미 본인의 왼쪽으로 스텝을 밟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에으의 슈팅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 정말 어이없이 지에으의 슈팅에 단 한 번도 반응을 못 해보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실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갈라타사라이가 슈팅을 가져갈 때 오나나가 슈팅이 파포스트로 오는 줄 알고 이번에는 본인의 오른쪽으로 스텝을 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이 니어 포스트로 왔을 때 오나나가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지에으가 프리킥을 처리했을 때 오나나가 이 장면도 어려운 장면이 아닌데 선방을 하는 과정에서 볼을 펀칭을 할 때 본인의 오른팔에 맞은 다음에 본인의 뒤로 볼이 흐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나나가 지난 시즌 인터밀란에서 뛰었을 때 보면 선방도 잘하고 빌드업도 잘하는 매우 좋은 골키퍼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맨유에 와서 왜 이렇게까지 부진하면서 선방력도 부족하고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어마무시한 차이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까 맨유 팬 반응을 읽을 때 봤던 것처럼 선방 못하는 데헤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뉴캐슬전에 오나나가 선발로 출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오나나가 재빨리 인터밀란 시절 때의 폼을 찾는 것이 맨유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